코로나로 바뀌는 건축의 방향. 자료를 좀 더 취합해서 다시금 만들었습니다. 꼭 끝까지 봐주세요.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값비싼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건축은 언제나 시대를 대표하는 정체성과 같이 했었고, 정체성을 대변하거나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사람들의 정체성은 대거 변화했습니다. 수많은 바이러스 중에 인간이 정복한 바이러스는 딱 한 종류밖에 없듯이 백신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며 WHO에서 코로나는 엔데믹을 선언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백신이 나오더라도 경기를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부에 시위하고 있고, 경제가 망가지면서 수천, 수억씩 하는 건물들을 짓는 행동은 거의 꿈에도 못 꿀 정도로 경기는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건축은 소비시장에서 비용이 많이 들기에 경기를 많이 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현재 기사를 보게 되면 싸고 저렴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려는 소비 성향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정체성을 일부 포기해야 될 수 있습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평범하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던 소소한 정체성, 친구들과 클럽 가고 술 마시고 단체 여행 가고 해외여행을 가는 좀 특별한 정체성.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정체성들이 쌓이고 쌓여서 한 개인을 정의 내려는데 더 이상 이런 정체성을 얻기 힘듭니다. 월드컵이 취소 예정되었듯이 집회나 모임이 줄어들어 공공시설, 집회시설 같은 경우 만들려는 수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여행을 거의 하지 않으니 호텔 시설이나 관광시설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고 건물의 수요는 더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앞에서 말했듯이 건축은 시대의 정체성을 대표한다고 하였습니다. 중세는 종교, 근대는 산업혁명, 이렇듯이 시대를 대표하는 정체성을 가진 건물들은 유명세를 타고 시대의 상징이 되면서 파생되고 복제됩니다. 작가 조승현 씨가 예상하듯이 21세기의 정체성은 환경보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환경 문제가 엮여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인간의 활동이 줄어들자 드라마틱하게 환경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세계적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잠깐 정체성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보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경험이 분리와 개별화 과정을 전개하면서 형성됩니다. 저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며칠 걸렸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미국에서 일어난 인종차별 시위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세계인들의 상호작용과 연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백인 경찰과 무고한 흑인의 정체성이 충돌했고 인종 간의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개개인들이 차별받았던 개별화된 경험들이 무고한 흑인의 정체성과 맞물려 전개되었고 유례없는 세계적 시위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분노와 억압이라는 강력한 감정과 강한 욕망 중 하나인 정체성이 합쳐져서 이런 대규모적인 시위가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비교적 환경운동의 속도는 느리지만 이런 비슷한 양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인 상호작용과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도시봉쇄로 인해서 사람과 자연 간의 정체성이 분리되었고 분리를 통해서 자연이 회복되는 경험이 생겨났습니다. 개개인들의 환경운동 경험이 부족했기에 인종차별 시위만큼 성행하진 않았지만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지만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며 자연이 보존되어야 인간이 존속할 수 있다는 경각심 또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기가 왔지만 지구 전체로 보았을 때는 환경 문제가 회복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환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체성이 만들어졌을 때가 기회라고 생각하며 많은 환경 운동가들이 건축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 분야에서 사람들의 정체성을 만족시켜줄 작품이 필요합니다. 환경운동도 이런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며 그러면서 환경 파괴자들과의 분리, 개별화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급부상하는 툰베리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으며 사람들이 사회적 연대 속에서 환경 파괴자들과 분리, 개별화가 확실하게 일어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의 연설이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건축계에서도 이런 파격적이고 저항적인 환경운동 예술이 나와주어야 21세기를 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친환경 인증 제도는 건축가들과 정부, 부동산 업자들밖에 모릅니다. 일반인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되는 부분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저항적인 환경운동의 심볼을 만드는 것입니다. 재료와 의미부터 시작해서 장소 선정까지 환경운동을 위한 환경적, 건축적으로 의미를 지녀야 하는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이런 의미를 만들려는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쓰레기로 만든 섬을 고가로 만들기도 하고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건물, 유리병으로 만든 사원, 미세먼지로 만든 벽돌,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만든 에코 건물 등등 환경운동을 위한 아주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지만 환경운동과 전혀 다른 용도의 건물들이라서 그 의미가 강화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연이 곧 나이고 내가 자연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체험을 해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이런 정체성이 환경운동을 하면서 회복되는 것을 자신이 회복되는 것처럼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환경운동을 하면서 즐기는 공간에 환경적, 건축적 의미가 두드러지는 디자인을 선보여야 파급력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컷셋만 설정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주제는 굳이 건물을 못 지어보아도 한번 공간 설계를 해보고 싶기에 설계 전 과정을 업로드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이상 인건가 공간이었습니다.